워드프레스를 잘 제작을 해서 인터넷상에서 전 세계인들이 나의 매장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즉, 나의 홈페이지를 보여주는 거죠. 쇼핑몰이 필요하다면 굳이 이렇게 배울 필요 없고 빌더들은 충분히 많습니다. 나에 대한 아이디어, 나에 대한 모든 물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의 매장이 필요하죠. 그 매장을 온라인상에 만드는 겁니다. 그 어떤 곳에 프레임도 쓰지 않고 나만의 매장. 그게 가능한 게 워드프레스예요. 이 워드프레스는 설치를 딱 하면 이렇게 사용자 이메일과 또는 비밀번호를 넣었을 때 관리자 화면에서 모두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로그인을 할 수 있게 설치 과정부터 삭제까지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좀 전에 보신 거는 실제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고 로그인을 한 후의 화면입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까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냐? 내 컴퓨터냐 아니면 다른 곳의 서버냐? 여기 보면 웹호스팅의 서비스 종류가 좀 있어요. 그 웹호스팅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보여줄 물건들 있죠. 내가 서비스하는 상품들,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놓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화려하게, 글로벌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소, 그 보여줄 저장소가 웹호스팅이에요. 저장되어 있는 곳을 전 세계인이 보는 거죠. 그 장소를 보여줄 곳을 임대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컴퓨터에 있는 거는 나만 볼 수 있고 서버에 업로드를 하면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거죠. 웹호스팅 회사는 아주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런데 서비스하는 상품들은 대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웹호스팅 서비스 종류 중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게 리눅스냐 윈도우냐예요. 어디든 리눅스냐 윈도우냐에 대한 구분을 먼저 합니다. 어디든 웹호스팅을 서비스한 곳은 윈도우 환경의 서버와 리눅스 환경의 서버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해요. 우리가 알 거는 그거를 다 알 필요는 없고 당장 워드프레스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는 그 서버는 바로 리눅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기본적인 사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이런 사항이 있어요. 참 복잡하다나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빠르게 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드 용량이라는 거는 파일들을 업로드할 수 있는 용량. 웹호스팅을 받으면 이런 용량을 줘요. 뭐 따따따 폴더 안에 여기다가 파일을 업로드해서 볼 수 있는 용량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용량, 저장 공간을 얘기하게 되고 트래픽이라는 건 접속이에요. 내 홈페이지에 로딩되는 접속. 많이 읽힐수록 많은 사람들이 볼수록 또는 큰 파일의 용량이 로드될수록 이 트래픽 용량은 늘어나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CDN입니다. 한마디로 웹은 일반적인 파일, 스트리밍은 동영상을 스트리밍하는 거, CDN, 한 서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회선별 서버가 동기화가 된다는 거예요. 동기화라는 거는 파일이 업로드 됐다 그러면 그 서버들의 회선별로 동기화가 되는 겁니다.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CD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곳의 회선만 쓰는 게 아니라 뭐 KT, SK, 뭐 기타 등등등 이런 회선들이 있잖아요. 뭐 LG 회선이라든가 이런 그 IDC라고 합니다. IDC 센터별로 서버가 동기화가 돼가지고 뭐 SK 회선으로 들어간 사람은 바로 SK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다. 그런 게 있죠. 하지만 여기서 팁을 드리면 요새는 동영상으로도 상품 광고를 해요. 영상으로도 보여주는데 그럼 난 스트리밍을 좀 큰 거를 써야 겠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냐면 바로 이곳에 업로드를 하면은 너무 근사한 기술들이에요. 무료로 전 세계인이 쓸 수 있는 이 링크만 내 워드프레스 홈페이지에 보여주면 하면 됩니다. 굳이 이런 거를 웹서버 호스팅 또는 웹 호스팅에다가 반영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강의를 보시고 아직 웹 호스팅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제일 싼 거를 하세요. 제일 싼 거. 다 운영이 됩니다. 하면서 인지도가 늘어나고 인기가 있다면 트래픽을 늘려야 될 거예요. 접속자가 많아질 테니까. 그리고 이제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서비스를 받지 굳이 큰 서비스부터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PHP와 데이터베이스, DB죠. 근데 이건 AND예요. 무엇과 무엇. 동기화를 한다라고 들어보셨죠? 동기화라는 것은 뭐냐면 PHP에 회원가입이 있어요.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사람이 회원가입을 해요. 뭐 이메일 주소 여러 가지 넣겠죠. 확인을 누르는 순간 전송이 돼요. 어디로? 서버로 전송이 돼요. 서버로 전송되는데 서버의 동기화 저장 공간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이에요. 데이터베이스로 전송이 돼서 내가 이 회원가입자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냐? 웹호스팅을 고를 때 PHP가 동기화 페이지거든요. 지금처럼 회원가입에 대한 전송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로그인 정보를 받아올 수 있어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넣어서 내가 회원이 맞는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받은 다음에
이용할 수가 있어요. 또는 게시판 이런 기타 등등 있죠. 그런 글들을 저장하고 열어올 수 있는 게 PHP 페이지예요. 동기화 페이지라는 거죠. 근데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는 여기서 두 가지예요. 우어라고 되어 있죠. 무엇과 무엇. 그러니까 and랑은 서로 연동이 돼요. 주고받는 게 돼요. 얘는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MySQL이냐 마리아DB냐. 결국은 마리아DB 똑같아요. MySQL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인데 PHP라고 되어 있죠. 7.0 버전이에요. 그거는 마리아DB예요. 최신이죠. 근데 PHP가 5.0 버전, 5. 몇몇몇 버전이 있어요. 그거는 MySQL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쓰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인데 처음 시작하는 분은 100% 얘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기존에 운영하던 게 있다. 그걸 이전에 와야 된다거나 튜닝해야 된다.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그럼 그냥 이대로 쓰셔야 돼요. 요거는 서버 사양을 지금 보는 거예요. 보면은 PHP 7 버전 때는 무조건 마리아DB를 써야 돼요. 호환이 마리아DB랑 돼요. PHP 버전과 데이터베이스 SQL 버전이. 그리고 아파치라는 건 APM이 돌아가는 사양 중에 최고예요. 최고라는 건 맨 앞에. 아파치에서 PHP와 SQL을 세팅하고 제어하고 합니다. 근데 아까 MySQL. 이건 PHP가 5.5 버전이 최고예요. 5 버전 때는 5.7도 있고 막 그러겠죠. 그거는 최고인데 마리아DB는 못 써요. 5 버전 때는 7 버전 때부터 써요. 결론이 뭐냐? PHP 7 버전 때 마리아DB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는데 도메인, 서브 도메인, HTTPS. 도메인은 다 알고 있으니까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터넷 주소죠. 도메인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탭을 확장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도메인이라는 거예요. 인터넷 주소. 그럼 이렇게 주소가 나옵니다. HTTPS가 아닌 요게 도메인인 거예요. 이 도메인 주소를 여기에 연결을 해준다. 도메인을 몇 개를 연결해준다. 결국은 하나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개의 주소를 쓸 때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홈페이지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만 씁니다. 도메인은. 내가 받은 웹호스팅에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웹호스팅을 받아서 저희도 서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동일한 입장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웹호스팅을 받았습니다. 그 도메인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도메인입니다. 이걸 연결해서 이제 각각 페이지나 폴더에 대한 사항을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웹호스팅에 포워딩이라고 해요. 도메인을 붙여주는 거. 신청할 때 도메인 넣으면 돼요. 그냥 어렵지 않아요. 팁을 알려드리면 도메인과 웹호스팅 회사가 다르다. 그럴 수 있고 같은 회사라도 서버의 IP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도메인도 주소를 변경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TTL 값과 DNS 값을 변경을 하는데 이거는 웹호스팅 신청할 때 다 알려줘요. 거기 신청서에 다 나오고 도메인이 나도 모르게 그냥 도메인만 넣었다면 TTL 값 돌리거나 DNS 돌리라고 이메일이 와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웹호스팅 회사가 다 해준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신뢰.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다 없는 사이트라 브라우저가 알려줘요. 그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떤 브라우저를 쓰든 도메인을 접속하게 되면은 HTTP 또는 HTTPS라는 거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프로토콜이 붙여져서 도메인이 나오는데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다 없는 사이트다가 왜 브라우저에 붙냐면 브라우저에 접속을 하면 이것도 하나의 주소가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열쇠 같은 게 하나 있죠. 사이트 정보보기라고 돼 있어요. 연결이 안전하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RGO도 보니까 이 부분 있죠. 사이트 정보보기. 연결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안전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전송을 할 때 뭐 로그인 또는 결제 이런 정보 전송을 안전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현재 여기는 HTTP인지 HTTPS인지 안 붙습니다. 일단 얘를 주소를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해 볼게요. 붙여 넣으면 HTTP라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음이라는 표시는 HTTP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컨트롤 C 선택이 된 상태에서 보면은 HTTPS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를 컨트롤 C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HTTPS는 안전하다는 거죠. 브라우저 자체에서 모든 브라우저에서 다 그렇게 노출을 합니다. HTTP는 아까 보신 것처럼 안전하지 않다. 왜냐면 이거는 HTTP를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강의용이기 때문에. 결론은 HTTPS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웹호스팅 회사에 다 있어요. FTP를 세팅하는 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파일질라를 지금 사용했지만 물론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거의 FTP 프로그램들은 많으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고 동일한 거는 새 사이트, 그러니까 뉴 사이트를 만들고 여기에 나의 홈페이지 주소를 넣는 거예요. HTTP를